사무소에 사람이 없어요. 그게 하는 돌아다녀서 힘들게 계속 아, 진짜? 왜 이렇게 돌아다니? 돌아다니는 게 여기 처음 와보죠. 이 행사를 처음 해보죠. 그렇죠. 이게 처음인가? 여기는 한 번째. 그 다음번에 할 손인상이라고 홍대 앞에서 터키야. 그 친구가 뭘로 그거냐면 대마초 합법화라고 피켓을 보다가 그 사람들이 빡 이렇게 했는데 걔가 본래 또 직업이 사진가요. 그거를 찍어가지고 막 인터넷에 유포시켰다는데 그것 때문에 경찰에 지금 조사를 제법 받고 있는 중인데 근데 이제 저쪽에 홍대에서는 소외된 장르라서 뭐 불러서 컴피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애들이 강연을 안 해본 거야. 이런 강연 별로 없는데 그래서 오늘 전라도 학교한테 구경하러 온다고 오고 있는 중이래. 오고 있는 중이고 여기 기본적으로 오시면요 그 관객 수 제로도 있었고요. 제일 많을 때는 한 2, 30명까지 했는데 그 한 명 그때 이제 제일 기록을 깬 게 야마가타지 예상외로 야마가타가 굉장히 사람이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막 안 오는 거예요. 일정이 안 맞고 뭐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촬영을 해요. 촬영을 하고 더군 씨가 지금 여기 계속 이제 사진을 찍고 있는데 나중에 사진집이라도 이렇게 만들더라고 하고 있고 하고 사진을 요란하게 찍어요. 계속 이야기하시면 자기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게 신경 안 쓰고 되고요. 모르겠네. 나중에 송하영하고 자이인가가 올지도 몰라. 갑자기 기습할지도 몰라. 걔들은 디프리용이기 때문에 강연보다도 디프리를 더 좋아하는 오늘은 요 근래 일베가 그 전라도 닷컴이 아마 전라도가 이름을 써서 그런지 아니면 세월호 관련된 이렇게 내용을 이제 연재를 했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근래에 그런 사건도 있었고 해킹 사건이 있었고 알아요? 네, 들었어요. 어디서 누구한테 들었어? 네, 페이스북에 대충 만 그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또 여기 지금 내일까지 광화문에서 잡지 그 협회에서 거리에 부수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참가할 겸 오신 것 같아서 오신 김에 이렇게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 이야기 내용은 주로 여기 교수도 오고 그냥 일반 학생 예술작가들도 와서 그런데 자기 하고 싶은 말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디프리 가서 뭐 술 한잔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늦게 오기도 하고 막 이런 분위기여가지고요. 대신에 이제 기록만 적자게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약간 소개하기 전에 덕원 씨는 지금 여기 사진을 계속 담당하고 있어요. 네. 홍대 지금 대학원에서 사진 공부하고 있고 본인 작업들도 좀 하고 있는 윤희 씨는 앞으로 우리 저 국장 네. 네. 현주 씨는 주먹을 잘 써요. 그래가지고 씨한테 맞아야지 훌륭한 애죠. 신주욱 씨는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보트 같은 세월호 배에다가 풍선 날리는 그림 작업을 하고 근데 올해 들어서 세월호 관련돼서 완전히 거의 올인하다시피 계속 작업을 쭉 하고 있던 작가고 오늘 이 근처에서 원래 동네가 본인 고향이 상수동이야. 완전 서울내기라서 오히려 밖에 돌아다니는 것이 생소할 정도로 하여튼 그렇고 오늘 오다 잡혔고 그냥 수시로 와요. 경국 씨는 한국 가는데 부산에 있다가 여기 왔는데 오늘 작업 줄일도 있고 해서 그냥 온 김에 같이 보자는 거고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은 잘 모르시겠지만 모르니까 좀 들어볼 만하죠. 전라도닷컴 대표이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랑 같이 하는 지역 잡지
연대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대표, 똑같이 대표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전라도학점에 관한 이야기 잠깐 들어보고, 그 다음 또 근래에 있었던 일대 사건, 뭐 이런 거 하고 또 질문들 있으시면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돌아가죠? 예, 박풍재 선생을 소개합니다. 네. 이 잡지 제가 무거워서 많이 못 가져왔어요. 근데 이럴 줄 알고 딱 5분만 가져왔어요. 딱 5명 주면 맞을 것 같아서 이거 가져갔어요. 운 좋은 분은 11호로도 2권이나 가져왔으니까 이거. 우리 시대가 사실 엄청나게 뉴스가 많잖아요, 지금. 오늘 또 우리가 사실 뭐 뉴스, 소식, 정보 막 이런 것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 이제 항상 생각하는 게 우리가 사람이 먹는 것도 이 균형 있게 뭘 먹어야지만 육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머릿속에 담는 것도 읽는 독서도 마찬가지로 뭔가 그 결핍됨이 없어야지 한 인간의 어떤 그 완전하게 만드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날 한국 사회는 사실 엄청나게 편식이 돼 있는 뭐 여러 가지로 뭐 말할 것 필요도 없이 예술만 해도 사실 예술도 돈 앞에다 줄을 서 있잖아요. 줄을 서 있단 말이 예술이라는 게 어떤 그냥 값 나가는 게 잘 팔리는 게 비싼 게 지금 좋은 예술처럼 이렇게 돼 있고 그야말로 그것을 그 어떤 시장에서 그런 신화를 만들어내고 또 그것으로 또 각축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인 매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접하고 있는 매체도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한테는 매우 결핍되어 있다. 그 지점이 바로 어떤 거냐. 전라도닷컴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옛날부터서 글 배운 사람, 글쟁이들은 글 배워서 다 글을 쓰잖아요. 기록을 남기는데 어떤 기록을 남겼는가. 예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술도. 다 똑같아요. 하여튼 그 식자층 배워가지고 먹물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종사했느냐. 이제 우리 기록하는 사람들 보면 결국 돈과 권력을 위해서 기록을 해온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래서 실제로 전체 뭐 예를 들면 전체 그 시대에 당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100이라 그러면 거의 뭐 1%나 2%의 어떤 삶과 그 사람들의 활동과 이런 것을 기록해 온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이제 매체,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사실 할 것 없이 우리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힘 가진 사람, 돈 많이 번 사람의 어떤 성공담, 출세 그리고 또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뭔가 필요한 어떤 뭐 재주랄까 뭐 하여튼 전부 그런 쪽으로만 지금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라도닷컴은 예를 들면 100에서 99%, 98% 이상이 되는 수많은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사람들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 우리 시대에 글 배운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니냐 이런 생각,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라도닷컴이라는 잡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사람살이 이야기는 주로 평범한 그 전라도의 어머니 아버지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창간 이래로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완장이나 토라고 할 만한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문화와 관련해서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시대의 어떤 문화예술 그러면 대부분 문화예술 잡지 전문가들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는 것이죠. 문화예술의 전문가들. 근데 전라도닷컴이 주목하는 그리고 진짜 우리가 기록하고 이 매체를 통해서 널리 공감해야 될 문화는
같이 살아온 공동체 문화를 기록으로 남기고 그것을 돌려보고 공감을 확대하는 이런 게 우리 사회에 절대 결핍되어 있다. 그래서 문화와 관련해서 결국은 사람살이, 말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사람살이의 그 어떤 함께 사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줄기차게 이제 담아오려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라도닷컴이라는 잡지가 전라도라는 이름을 다 가지고 또 전라도를 영역으로 하고 있지만 아마 이제 한국에서 발행되는 그 어떤 잡지도 이런 정체성, 이런 지향을 갖고 있는 잡지가 없는가 봐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지역이나 다 의당 있어야 될 그런 매체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지역 사람들이 자기가 발딛고 사는 것을 중심으로 수많은 말하면 옛날로 말하면 백성 또는 뭐 민중, 보통 사람 그런 기록들을 이제는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데 의외로 같은 한국 사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라도닷컴이 전라도라는 이름을 담고 있지만 어떤 보편적인 한국 사람들 어떤 뭐랄까 정체성에 닿아 있고 뭔가 그 뿌리에 대한 이야기이고 뭐 이런 것으로 인식이 이제 점차 되면서 실제로 전라도닷컴은 독자가 전라도 사람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지금 전국으로 이제 다 분포가 돼 있는 그런 상태고 또 이제 하나 아이러니한 것은 전라도 사람들의 전라도의 평범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이야기가 중심으로 다뤄지고 있고 또 그분들의 말씀이 다 전라도 이른바 사투리로 돼 있는데 전라도닷컴은 사투리를 원형 그대로 이렇게 담아 넣는 것을 뭐랄까 그 형식에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말이라는 것을 글로 옮기면은 아무리 잘 옮겨도 말하는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글로는 100% 다 전달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의 매체들은 다 쓰는 사람 편리할 대로 바꿔버려요. 그게 다 익숙하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읽는 사람 편의대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도 말이라는 것을 글로 옮기면은 현장에서 그 인터뷰가 말하고자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100% 전달을 못 하는데 그 말조차 이른바 서울 표준말로 바꿔서 읽는 사람 편의대로 뭐 또 작성하는 사람 편의대로 가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전달이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가 철저하게 전라도의 입말을 있는 그대로 다운표 안에 집어넣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이제 이런 형식적으로는 그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본적으로 그 땀 흘려 일하는 수많은 백성들의 이야기, 그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내용을 채우고 형식에 있어서도 그 사람들의 입말,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내려오는 그런 입말. 그 이른바 사투리라는 것은 오랫동안 대물되어 온 말이면서 그 자연 환경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그 지역만의 독특한 뭔가를 가지고 형성해 온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바다와 가까운 곳에서는 바다와 관련한 말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고 세분화되어 있고 뭐 산골에서는 뭔가 그 숲, 나무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고 이런 차이가 있고 또 그 바다 쪽으로 가면 갈수록 파도가 치는 이런 섬마을이나 이런 데서 말을 길게 느려뺄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센 말로 압축돼서 나오는 뭐 부산말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데 뭐 됐나 뭐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까? 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다 그 자연 환경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언어가 형성되는데 그 지금 소위 말하는 서울 표준말로 획일화 시켜버리면 그런 어떤 지역 말들이 형성되기까지의 축적된 그 어떤 그 뭐랄까 정서, 역사, 뭐 그 고유의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아까 내용적인 그 어떤 그 지향성과 어떤 형식적으로는 가장 큰 그런 특징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전라도닷컴을 그동안에 이제 기록을 해온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런 어떤 지향과 형태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잡지가 한국에 이제 전라도닷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전라도닷컴의 어떤 열혈 독자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전라도닷컴은 어쨌든 그런 잡지예요. 이제 2000년에 시작은 이제 웹진으로 시작했는데 뭐 2000년이라 그러면 뭐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2000년이 인터넷 사이트가 법물처럼 그 터져 나온 때고 뭐 정보의 바다니 뭐 이런 그래서 2000년에 많은 그 기관 사이트들이 다 2000년에 만들어졌어요. 뭐 대표적으로 뉴스 사이트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도 2000년에 다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인터넷이라는 도구의 특징은 그야말로 과거에 이 매스미디어는 진입 장벽이 높았잖아요. 신문인, 잡지, 방송 뭐 할 것 없이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인터넷은 엄청 그 투자 비용을 그냥 그야말로 혁명적으로 낮춰버렸기 때문에 누구나 미디어를 가질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많은 그 인터넷 매체들이 나왔고, 전라도닷컴도 이제 그때,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제도권의 모든 매체들이 다 서울 중심의 뉴스들을 쏟아내고, 그 다음에 뭐 문화예술도 전문가들의 어떤 그런 것을 쏟아내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뭐 예술과 관련해서도 그야말로 돈에 줄 서는, 그러니까 잘 팔리는 거 이런 쪽으로만 계속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대중문화파는 그야말로 그 뭐랄까, TV를 중심으로 연예인들의 뭐 뒷이야기랄까, 뭐 스포츠 스타들의 뭐 이런 것으로만 그 제도권이 그동안에 그런 식으로 뉴스의 중심을 거기다 두고 만들어 왔는데, 인터넷이 이렇게 편리한 도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세상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서울 중심으로 그런 센세이션하고 재미있고 막 이런 것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전라도닷컴을 만들면서 한국 사회가 이렇게 서울 중심으로, 그다음에 시장 중심으로, 문화나 예술도 시장 중심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여튼 그 모든 지역에서 자기 지역을 중심으로, 자기가 발 딛고 사는 곳을 무대의 중심으로 놓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매체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어떤 그 인터넷 사이트, 그래서 이제 웹진을 생각한 것이고, 그래서 전라도닷컴이라는 웹사이트, 웹진을 만든 것이 2000년에, 그리고 이제 2002년에 종이 잡지를 내면서 이제 겸해서 갔어요. 그때 저는 이제 전라도닷컴을 만들면서 사실은 제 꿈이 이제 전라도닷컴을 만들 때, 하여튼 지금의 한국 사회는 그 당시 14년 전 한국 사회는 하여튼 모든 지역이 자기 지역을 중심으로 자기 지역의 지역말, 고유의 지역말로 기록하는 그런 어떤 웹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난 전라도닷컴을 나는 여기서 만들지만 누군가 나랑 거의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경상도닷컴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충청도닷컴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경기도, 제주도, 강원도 다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만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어떤 그런 그 문화, 그 문화가 가져오는 폐해 이런 것들 막을 수 있는. 그래서 전라도닷컴을 만들면서 그때 도메인 이렇게 잡는 게 막 굉장히 인기였잖아요. 막 도메인 하나 잡으면 무슨 큰 떼돈이나 버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전라도닷컴이라는 그 한글 도메인을 등록하면서 다른 도메인을 내가 다 잡았어요. 경상도닷컴, 경기도닷컴, 강원도, 제주도, 충청도닷컴까지 내가 그걸 다 도메인을 이렇게 등록을 했고,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제 예를 들면 부산에서 경상도닷컴을 하겠다 그러면 분명히 검색을 할 거 아니에요. 경상도닷컴 도메인 누구한테 있는지. 그러면 나한테 연락 오면 내가 그 도메인을 주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팔도닷컴이라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서울 중심으로 쏟아지는 이 좀 심하게 얘기하면 뭐랄까 다중 시장 중심의 저급한 문화로부터 그 획일화된 문화로부터 모든 지역이 중심이 되는 문화 다양성 같은 거,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그때 이제 도면을 내가 다 잡았고, 2000년에 이제 전라도닷컴 만들고 나서 부산에 가가지고 경상도닷컴을 만들려고
그때 이제 몇 사람들하고 같이 상당히 깊게 추진을 했었는데, 경상도닷컴 그때 이제 같이 했던 사람들 중에서 뭐 전라도만큼 이야기가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마지막에 이제 원래 이렇게 최소한의 경비를 이렇게 대주기로 했던 그런 이제 업체가 나중에 이제 어렵다고 하는 바람에 경상도닷컴 못 만들고 있고, 지금 이제 그래서 지역 문화잡지연대 같은 것으로 어쨌든 지금 제가 생각했던 그런 한국 사회의 미디어 왜곡된 소비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 같은, 그 다음에 우리 사회가 문화적으로 획일화되어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이 여전히 이제 다른 사람도 다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지역별로 한 사람, 두 사람, 또 그런 단체들이 매체를 만들고, 이제 그런 게 지금 이제 뭐 함께 가는 예술인 토마토, 또 수원의 사이다, 인천의 옐로우, 약간 물론 이제 성격이 좀씩 다르긴 하지만, 애초에 팔도닷컴의 꿈은 못 이뤘지만 어쨌든 그런 지역문화 잡지들의 연대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이제 해나갈 생각을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하는 것이, 기록이라는 것이 결국 역사인데, 우리가 힘 있는 사람과 돈 있는 사람의 역사만을 기록하는, 우리가 지금 기록해서 보는 신문, 잡지, 이거 모든 것은 다 역사거든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세월이 지났을 때 정말 우리가 가지게 된 역사가 뭔가를 생각하면 굉장히 심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에 역사 그러면은 왕조시대 역사를 생각하기 쉽고, 또 국사 시간에 배웠던 그런 태정태세 문단세 이것이 생각나는데, 그런 왕조시대의 역사만을 우리가 역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당대에, 실제로 그 당대 수많은 민중들이 우리 역사 안에 없는 거예요. 우리 존재 안에 없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자존감이나 자긍심 같은 것은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었다는 그런 어떤 그 기본적인 인식 속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야기가 딴 데로 셀지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들이 지금 족보가 없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다 집안마다. 근데 옛날에 조선시대를 생각하면 양반이 몇 %였습니까? 시작할 때. 거의 지금 뭐 제가 볼 때 이런 얘기를 하면 문중에서 맞아 죽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가 갖고 있는 족보도 우리가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수많은 사람, 조선시대 계급적으로 봤을 때는 뭐 평민이고 쌍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쌍놈의 문화 자체를 부정하고 혐오하기 때문에 이 자존감이 없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자기 자존감을 가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기록하는 그런 어떤 보통 사람들이 주인공이 된 역사, 그것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존감을 나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왕조 시대에 그야말로 무슨 살수대첩에서 수만이 죽어버렸다. 그러면 수나라 사람, 고려 사람 수만 명, 그 엄청난 평민들이 그냥 수만 수천이 그냥 뭐 눈 깜짝해서 존재감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전라도닷컴을 하면서 그 속에 그 전라도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을을 지켜간 마을 공동체가 유지되어 오는 그런 사연들을 들여다보고, 그 양반들의 말씀을 받아 적고 기록하고, 또 마을의 내력 같은 것을 기록하면서 생각되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와, 정말 이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그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 보면, 이 사람들은 너무나 대단한 사람. 왕조의 역사는 비정하고 뭔가 정말 그 권력을 위해서 엄청난 아무튼 추악한 역사가 사실상 대부분인데, 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어떤 민중이라고 하는 민중의 생활사라는 것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전부 다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자식들을 키워내는 그런 역사거든요. 그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죠. 이게 굉장히 전부 못 먹고 못 입고 자기는 그냥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뭔가 그 삶의 모든 부분에서 다 그런 식으로 살아온. 그래서 이 엄청난 그 근대사의 역경을 딛고 왔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의 어떤 개인사 너무나 그 처절하고 너무나 숭고하고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걸